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안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요일 이 시간은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열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5위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반도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불어온 훈풍이 여기까지 계속 도달한다라는 걸로 봐도 될까요?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오전부터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오고 있는 반도체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오전부터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장 영향이 크다라는 단발성 이슈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달 두 가지 이슈였잖아요. 미국의 물가, 엔비디아. 큰 고비는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더 키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 네.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제 살짝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조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을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털썩 주저앉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잠깐 엉덩이를 걸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잠깐 엉덩이를 걸치는 거다 정도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우려감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금리는 우리가 이제 한때 우려했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그런 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제 안정세를 찾았고, 이제 CPI, PPI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9월 달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던, 아니면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던, 어쨌든 할 겁니다. 그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싶고요.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를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과 핵심을 좀 봐야 되는데, 주변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핵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주변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러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장이나 미국 장이나 조금 과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저는 이제 흥분감이 좀 느껴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발을 빼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봐요. 긴장도를 살짝 높이면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지. 최근에 뭐 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뭐 증시 폭락론이라든지 뭐 경제 폭락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유튜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그 인공지능 새로 나온 거 보셨나요? 네. 인공지능, 아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쑥 지나갔는데, 제가 가장 하는 게 있어요.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집에서 TV 모니터 리모컨 찾는 분들 맨날 어딘지 찾잖아요. 그럼 한번 쑥 훑어보면 지가 어딘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동영상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거품이다,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들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런데 오늘같이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많이 오를 때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거기에도 좀 물음표가 붙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주세요. 여러 가지 계속 단독 보도는 나와요. 뭐 엔비디아의 임원진을 급파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전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았거든요. 2.5%까지 8만 원 선 돌파하나 싶었는데 빠르게 후퇴를 하는 게 이게 지수의 연동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는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사주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해도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팔면서 또 떨어지는 안타까운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우리가 인공지능 수혜를 보는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하이닉스가 된다. 제가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올 여름까지는 하이닉스를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가을부터는 삼성전자를 조금 보긴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HBM에 이제 탈락했다라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실 때 부장님한테 보고서 올리면 처음에 오케이 나는 경우도 있죠. 반려되는 경우. 몇 번 빠꾸 맞다가 결국 그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하나의 거래처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두세 개의 거래처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서로 간에 손을 잡긴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분명 그걸 맞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금 종목들이 좁아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일정이 2분기 6월 달까지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는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자라는 조언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재한 대표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의 향방도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지 동시에 궁금하면서 이 수페타시스 물론 좋은 거 알고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 종목으로 언급이 되긴 했지만 오늘 정말 시원하게 뚫으면서 출발을 하면서 계속 고점 라인 5만 원대라는 데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딱 꼽아서 궁금합니다. 이 수페타시스의 오늘장의 이렇게 강력한 흐름은 어떤 배경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갈 수 있는지도 같이 궁금해요. 실적이 이제 발표됐던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2분기 실적을 거치면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AI 종목 중에 급락한 종목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계열이나 이수페타시스처럼 이제 급등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실적은 일단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냐라는데 초점을 좀 맞춘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주가가 차별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밝다라는 부분이 일단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형태를 수급의 형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계열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등락이 상당히 가파르고 좀 전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매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했던 그 과정과 매수했던 양을 본다면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최근 한 1개월,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를 조금 눌렀다라고 봐야 되고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최근 한 2개월, 3개월 정도 매수한 양의 뭐 전체 한 5%도 안 됩니다. 매도한 양이.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양의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DRAM 사이클만 놓고 봐도 지금은 8만 전자를 상당히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르게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지수가 이제 완화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가와 이제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 왔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 증시가 여기서 역시 이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더 이상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갭을 줄이는 행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공매도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공매도가 지금 제한적인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눌러서 공매도를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은 선물을 매도하거나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 주가의 등락보다는 지금 현재 지수를 누르는 역할이 더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이 이번 주 옵션 만기 다음 주 거치고 나면 그 갭을 좁히는 우리 시장에서 방향이 나올 때 삼성전자는 급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계열은 저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올 1월부터 뭐 줄기차게 계속해서 매수를 끝까지 가보자라는 방향으로 전력기기와 함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나왔던 이 방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쳤다라는 부분도 좀 보이고 최근에 반도체가 엔비디아 조정권에 들어온 이후에 한 달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다고 보면 특히 하이닉스 계열, 특히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한 번에 급등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 탄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HBM 가격 협상 부분일까요? 이게 2분기에 시작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격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어떻게 반영될지 좀 궁금도 하네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지난번 실적 발표회에 내세웠던 차세대 이제 블랙웨일 같은 새로운 GPU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의 그 DRAM에 사용했던 숫자가 HBM에서 곱하기 4가 됐다면 거기에 또 곱하기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다는 고사양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HBM 반도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AI 모멘텀의 가장 큰 수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열이라는 메모리 반도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팩트가 된다라고 또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서 독점해왔던 GPU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가우디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최근에 AMD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GPU 관련 혹은 AI 반도체 관련돼서 확장성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물량을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주가 탄력보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탄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를 꼭 인식을 하신다면 지금 하이닉스 계열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좀 눌려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봐주세요. 저희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봤는데 계속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도 흐름이 계속 주목받는 쪽이 유리기판이라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필옵틱스도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OLED 쪽에 주춤했던 쪽도 오늘 좀 시세를 냅니다.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시선을 낸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시장 해석을 해야 될까요? AI 모멘텀의 확장성으로 봐야 되고 AI 모멘텀에서 주류가 되는 쪽과 순환매가 되는 쪽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CXL이라든지 이러한 AI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확장 모멘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또 순환매 형식으로 또 모멘텀이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비 종목이나 부품을 볼 때 상당히 선택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보시면 코덱스 AI 핵심 반도체 장비라는 코덱스가 있어요. 그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 ETF를 차라리 선택을 하시는 게 전체 그 변동성이 큰데 예를 들면 오늘 뭐 유스페타시스 급등하지만 리노공 같은 경우는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차를 줄이는 데는 ETF를 활용해서 쫓아가시면 전체 등락이 한 70% 정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에 힘을 좀 실어주셨고요. 단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 ETF의 활용 가능성까지 대표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조금 더 이어나갈까 합니다. 화장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정이 올까요? 오늘 오후장 주춤한데 괜찮을까요? 라는 게 저의 계속된 랭킹5 시간의 질문이었는데요. 자, 오늘 또 한 번 여기에서 상한가 종목,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흐름이라서 또한 궁금합니다. 시장의 반응 여전히 뜨거운데 위원님, 화장품이 사실은 조정이 살짝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변동성이 약간 하루 동안 있어서 하셨을 텐데 또 재료는 똑같아요. 호실적, 수출, 그러면서 강한 시세, 이걸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반도체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남은 일주일간 화장품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에서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페사시스의 강세, 리노공업의 조정 이런 것들이 실적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파티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이제 파티장에 와서 처음에 막 즐길 때는 다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 이 지금 파티가 벌써 지금 5월인데 꽤 오랫동안 지속된 파티지 않습니까? 증시의 파티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취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이 파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티를 끌어들이는 것은 인공지능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파티는 끝나지만 조금씩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한국 화장품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이게 조용했던 것들이 올라가지만 그동안에 많이 갔던 것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작은 종목들이 저렇게 피날레처럼 2개월 확 벌릴 때는 그렇다면 큰 종목이 쉬는데 작은 종목이 움직이니까 다시 큰 종목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큰 종목이 가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팍팍 움직이게 된다라면 기존의 이게 강도죠. 조그만 일에 흥분해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는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조그만 일에 흥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이슈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고 그 이슈거리는 언제든지 식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좋아요. 좋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 조금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서 지금은 참 앞서 들어오기 전에 이지환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매매가 진짜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강해 보이고 뭐든지 사서 누군가 먹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내가 뭐 화장품들 좀 묵직한 거 갖고 있는데 그건 안 오르고 또 한국 화장품이 올라가니까 저 누군가 돈을 벌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이거는 좀 경험상 말씀드리면 일단 좀 챙길 건 챙기고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놓는 것들이 향후 대비에 좋지 않을까. 화장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오늘 좋아진 것이 역설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챙김 다음에 워낙 화장품에 쏠렸었잖아요. 여기서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보실까요? 일단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네. 반도체,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조선, 게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쓰나미가 돌 것 같아요. 그런 쓰나미가 도는데 이것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예측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십니다. 이게 지금 다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포스트 2차전지가 뭐냐를 계속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포스트 2차전지는 한참 뒤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나왔고 제약바이오는 더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흥분도를 낮춘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현금을 마련하면 뭘 또 사서 먹어야지 이거보다는 조금 흥분도를 낮추면 이게 개인 투자들의 강점입니다. 흥분할 때 조금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흥분을 조금 낮추면 나중에 기회가 분명 옵니다. 주식시장 끝난 거 아니고 계속해서 뭐 금투세가 부과가 되면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다 디디고 IMF도 겪어냈고 서프라임도 겪어내면서 주식시장을 우상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믿고 한번 지금은 좀 여유를 갖자. 좀 잔소리 같지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될 때. 현금을 그냥 확보해놓고 그 현금을 조금 놔두시면 이게 분명히 소중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저희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시간에 3위에서 조금 더 써보려고 합니다. 이쪽 이벤트가 좀 많아서요. 제약바이오 열고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도 있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의 호재성 재료가 떨어진 것도 있죠. 거기다가 학회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HLB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지환 대표님. 저희 제약바이오에서 HLB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벤트가 딱 이제 16일 현재 시간이니까 결전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리보세라니 품목 허가 여부 시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 13% 오늘 초반에 오르다가 이미 좀 윗꼬리는 길게 달린 상황인데 시장이 세론이 될지 아니면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목도를 높일지 어떤 방향성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은 일단 가정은 된다 쪽으로 하는 듯한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허가는 뭐 미리 예측한다고 뭐 가능하진 않고요. 어차피 그 과정이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HLB가 계열사가 카트치 치료제도 나왔다라는 부분, 임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는데 사실 뭐 오늘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밑꼬리를 많이 달고 좀 많이 장중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CPI가 예상보다 노이즈가 없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딱 불면 급등하는 섹터가 딱 3개가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금리 인하 수혜에서 가장 크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쪽이 금리 인하가 부각되면 확 주가가 오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에 뭐 어제 미국의 릴리 같은 경우도 3% 넘는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다음날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제약바이오 생기는 모멘텀은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게
항암제 쪽이죠. 항암제 쪽에 뭐 면역치료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임상과 그 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이게 오르는데 사실 주가 탄력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일단은 죽었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반도체나 자동차, 전력기기 이쪽과 거의 어깨를 나눌 정도로 1분기 기대치를 좀 높였는데 사실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순서상의 그 결과를 보면 그 주도 섹터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지금 다다르지 못하죠. 근데 제약바이오의 그 기대감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모멘텀,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부는데 이런 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와 그 다음에 항암제나 최근에 테마스 모멘텀, 항암제 아니면 비만 혹은 당뇨 혹은 뭐 탈모 이런 쪽의 테마스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겠죠. 다만 주가 탄력은 짧게 잡아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식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뭐 조선이나 혹은 자동차처럼 좀 길게 호흡을 보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앞으로 향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장기 호흡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반면에 최근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시장이 나빴는데 좋아지는 쪽 특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나 경기 확장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이쪽은 턴어라운드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수익 관점에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좀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는 주도 섹터와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 아주 긴 호흡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모멘텀에 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해서 실적 기반으로 대형 신약 기반으로 길게 가는 대형주와 단기 모멘텀으로 가는 중소형 그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딱 떠오르는 게 알테오제는 그런 모멘텀도 안고 있기도 하고 뭐 오늘 실적 흑전 이야기가 나와서 실적 주기도 한데 대형 주긴 해서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쪽이에요? 아니면 이슈에 따라서 챙겨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길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서 분할 익절로 해서 길게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시세 확장 노력 볼 만할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알테오전 같은 경우 한 달 이상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오늘 상승할 때 뭔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접근했다. 이보는 분들은 좀 짧게 가야 되겠죠. 직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에서 길게 보는 것과 지금 대응을 해서 짧게 가는 전략은 구분을 해서 대응하는 게 알테오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제약바이오는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까지 좀 해봤고요. 제약바이오 조금 더 시간을 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일까요? 앞서 이재환 대표님께도 HLB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 결과 확인하고 투심을 확인한 이후의 시나리오는 또 달라질 수 있을지도 이 관점으로도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죠. 네. 실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LCB처럼 이제 임상에 이제 허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임상을 벌써 지나서 허가 단계가 왔죠. 3차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허가가 있죠. 근데 이제 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잠깐 쉬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가장 그 쉬어가는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올 봄에 좀 달렸으면 여름엔 조금 쉬어지는 게 제약바이오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모멘텀이 안 되고 하반기 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FDA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고 이재환 대표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하반기에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게 된다라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를 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가 바로 시장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본다라면 일단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반도체는 진짜 이거는 흔들림 없이 간다. 하이닉스는 흔들림 없이 간다라는 거고 다른 것들은 순환매가 도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먼저 돌았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수호부장들이 돌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한 것들은 뭐죠? 그동안 쉬었던 오늘은 또 엔터 쪽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게임주들은 잠깐 쉬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 얼굴 옆에 한미반도체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차트가 추세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추세가 형성들이 안 된 것은 방향성이 지금 이제 결정이 한미약품이 이제 바이오 중에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추세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관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오늘 HAB가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쉬어간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괄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너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은 그러면 반도체만 발휘하는 걸로 일단은. 지금 이제 적극성을 본인이 뛰시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는 이거는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스페타시스가 뛰니까 한미 반도체도 지금 다시 따라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페타시스가 살아있는 한 한미 반도체를 여유롭게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나도 싶습니다. 추가적인 반도체 팁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직 제약바이오는 적극적으로 볼 땐 아니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좀 모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일단 이벤트와 함께 지금 자리 종목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요일 휴장 전에 화요일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쪽이 좀 잘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꿈틀거리는 흐름이 나와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보호해수 해제 에코프로 머티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수급적인 이슈까지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이지환 대표님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안고 움직이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그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극재 하루 전에 그랬고요. 살짝씩 쉬고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 흐름에 편승을 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여기도 아직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섹터 전체를 놓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가 조금 어려졌을 때 그걸 회피하는 대안책을 찾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은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지만 이게 결국은 양극재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으면 이제 대안적인 투자는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그친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애플과 테슬라가 빅세븐 중에서는 가장 크게 실적인 문제가 좀 되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여기 찰축으로 삼았던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EV에서 나오는 모멘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잘 뜯어보면 2차 전지에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의 종목 흐름에 크게 투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캐즘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2분기 가이던스까지는 다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2분기에 뭔가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단은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관세가 100%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우리에 좀 어느 정도 긍정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시세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거나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각을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2분기에 지금 이제 5월 달에 중반에 접어들었고 2분기에 다음 달 6월 달인데 이 기간 동안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확인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바닥론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보호해수 물량 관련해서 짧은 코멘트와 함께 이야기 좀 더 해주실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이 무서운 게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보호해수가 풀린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물량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오버행 이슈다라는 것이 이제 무섭죠.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다라는 게 오버행 이슈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조심스러웁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현재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투자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부가 아직까지 특별히 가이드를 제시 안 하면 6월 말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 많은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시작될 것 같아요.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일부 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 논란도 있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이제 산업의 흐름들을 조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나왔었던 뉴스가 깜짝 놀랐죠.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이제 매각하겠다. 4조짜리를 매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증설을 했어요. 증자를 해가지고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증설이라는 것은
저하고 만약에 이지환 대표님이 경쟁 업체이다라고 하면 증설 계획이 서로 되지는 않아요. 각자 결정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증설 사이클이 2년 전에 맞은 거죠. 다 이제 좋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성된 상태에서 대량 구매가 되고 있고 앨런 장관이 중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에 있어서의 그 2차전지 전기차 같은 것들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것을 중국 내 내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포함할 정도로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당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였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일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소재를 해서 가공하는 것까지. 근데 지금 이제 SK그룹에 있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SK온이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3사 중에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흑자지만 SK온이 흑자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잘라낸다라면 이미 산업의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개별적인 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관련된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정 공시까지 나와서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님 짧게만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세일즈 나섰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이니까 내일장에 더욱더 적용이 되면서 그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정책의 힘 더 깔 수 있는 타이밍은 맞긴 할까요? 일단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이것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건강하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부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그 글로벌 IR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간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감위원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좀 규칙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이것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어당기겠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모멘텀으로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봐야 되는 그냥 더 힘을 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장에 추가적인 뉴스 좀 새벽에 나오는 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강도, 메시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이 종목 AS 겸해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목표 주가로 19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던 걸 기억하는데 오늘 새롭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포인트 어떻게 할까요? 목표 가격은 이제 저희가 진입을 11만 원대부터 했고 목표 가격 17만 원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19만 원에 도달을 해서 이제 아마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길게 보고 더 가자. 지금 구간에서 시점 고점 넘어가는 시점 한 달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려서 23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신규도 오케이? 신규도 분할로 진입하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만 원까지 목표 주가 높여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이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